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수소압력탄 다탄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최신 미사일인 형무-6은 무려 15톤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단 한 발만으로도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괴멸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술력이 공개되자 미국 국방장관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조명되면서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무-6은 기존의 탄도미사일을 넘어 다탄도 장착이 가능한 신개념 전략무기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광범위한 타격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소압력탄 기반의 다탄두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재래식 탄두보다 몇 배 이상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형무-6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 최강 수준의 전략무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회담에서 한국의 군사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단순한 방어 능력을 넘어 적극적인 전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형무-6 단 한 발만으로도 대규모 군사시설이나 주요 전략 거점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는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군사 강국들은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번 형무-6을 통해 수소압력탄 다탄도 기술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글로벌 군사력 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한국의 이 같은 기술 개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형무-6을 통해 독자적인 전략 억제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기존의 미군 의존적 방어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무-6의 등장은 단순한 미사일 개발을 넘어 한국의 군사력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한국이 핵무기 수준의 전략무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의 전략무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모습도 감지되면서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군사적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적인 방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략 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을 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무-6과 같은 최첨단 무기의 개발 및 배치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향후 한국이 수소압력탄을 활용한 다탄두 미사일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경우 이는 세계 군사력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형무-5는 대한민국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표면상 벙커버스터가 임무인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SRBM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IRBM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 및 시험 등을 완료했으며 같은 해 국군의 날 기념식과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에 TEL에 실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채로 공개되었고 2024년 76주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TEL에 탑재되어 시가행진에서도 공개하였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고 2년 만에 IRBM 이상급 개발을 완료하는 셈이다. 탄두 중량 9T, 총 중량 36T로
세계 최대급 탄도 중량의 재래식 미사일이다. 통상적인 탄도 중량은 1T 내외로 현무 -5의 탄도 중량 90은 비상식적이다. 한국 정부는 탄도 중량 2T인 현무 -4를 마하 10으로 가속하면 500배인 천통 폭발력을 낸다고 말했다. 현재의 핵탄두와 비교하면 핵탄두는 100노트 폭발력이 보통 100kg 정도 된다. 따라서 탄두 중량 9톤이면 대략 9메가톤 폭발력이다. 일반적으로 1메가톤이면 서울시 1000만 명이 전멸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량 90의 탄두를 탑재하는 현무 -5는 1단 고체 로켓 모터의 추력이 7호T급이고 미사일의 총중량이 36T이다. 18곱하기18TL에 탑재하여 운용하며 발사 방식은 콜드런치이다. 1단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미국의 ICBM, 미니트맨 3와 동일한 재원이다. 다만 총 3단형의 ICBM인 미니트맨 3와는 다르게 현무 -5는 총 2단형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한국이 IRBM으로서 운용한다는 것은 다탄두를 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7월 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 -5는 2023년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으며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 언급하면서 현무 -5 전력 배치를 예고하였다.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무 -5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부대인 1200 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무 -5의 재원은 아래 표와 같다. 무게나 사거리가 가장 유사한 것은 러시아의 RSD-10이다. 과거 소련이 운용하던 총 2단형 고체연료 기반의 IRBM, RSD-10 파이어니어 SS-28분의 -20는 총중량 37TU로 3발이 핵탄두를 사거리 5,500km의 목표에 투사 가능하였다. TEL을 기반으로 운용하였으며 발사 방식으로는 콜드런치를 적용하였다. RSD-10 파이어니어의 원형은 미국의 미니트맨에 대항하는 총 3단형 고체연료 기반 ICBM인 RT-21 템프2S이었다. 냉전 당시 서방은 RSD-10 파이어니어에 소형의 단일탄두를 적용하거나 혹은 1단을 추가하면 바로 ICBM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현무 -5 역시 동일한 방식을 통하여 ICBM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냉전 시절 RSD-10 파이어니어에 대항하고자 미국은 유럽에 퍼싱 -2를 배치하였다. 공교롭게도 한국형 퍼싱 -2가 현무 2C이다. 한국은 냉전 시절 각각 미국과 소련이 주요하게 운용하던 핵투발 수단을 전부 보유하고 운용하는 셈이 된다. 현무 -5는 동북아 영내에서 비슷한 급인 중국의 DF-26보다도 총중량에 있어서 무려 16T 더 무겁다. 한국이 현무 -5의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동북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IRBM, MRBM을 운용 중이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전력을 보유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은 반격, 용 전력으로 아음속의 순항미사일인 미국 토마호크를 구입, 배치할 예정이고 그와 동시에 자국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전망이다. 다만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미국의 신형 IRBM이 일본에 배치될 전망이다. 2. 미 레드와이어 드론 기업 엣지 오토노미 인수 미국 레드와이어가 무인항공기 UAS 드론 공급업체인 엣지 오토노미를 9억 2,500만 달러, 약 1조 3,300억 원에 인수했다고 더러본 리포트가 보도했다. 이 우주인프라 개발업체는 중요 임무인 우주인프라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전투에서 검증된 자율비행 플랫폼까지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카니토 레드와이어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레드와이어와 엣지 오토노미의 결합으로 방위 기술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두 가지 트렌드에 집중하는 독특한 입지를 갖춘 우주 및 방위 회사가 탄생했다. 우주 및 비행 플랫폼이 자율 협업 시스템의 통합 네트워크로 융합됨에 따라 레드와이어는 지구 표면에서 달 표면과 그 너머까지 다중 영역 운영을 위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2020년 설립된 레드와이어는 항공 전자장치, 센서, 전력 시스템, 중요 구조, 메커니즘, 무선 주파수 시스템, 플랫폼, 임무 및 미소중력 탑재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민간, 상업 및 국가 안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최근 몇 년 동안 방위 기술 공급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레드와이어는 최근 스레셔와 메코라는 두 개의 우주 플랫폼을 기술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이 회사는 이들을 저궤도, 중궤도 및 정지궤도에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AI가 지원되며 자율 작동되는 운영을 위해 설계했다. 또한 이 회사는 초저궤도 우주선 또는 궤도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레드와이어는 엣지 오토노미의 무인항공 시스템 UAS 드론을 인수하면서 우주와 공중 운영 전반에 걸쳐 연결성을 활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통합 기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엣지 오토노미, 방위 요구사항 위의 설계. 지난 2021년 UAV 팩토리와 제닝스 에어로노틱스가 합병해 설립된 엣지 오토노미는 30년 이상 무인 및 자율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활용한다. 수직 통합된 이 회사는 미국 국방부, 특수작전부대 및 동맹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에드리치 엣지 오토노미 CEO는 레드와이어와 힘을 합쳐 첨단 다중 영역 기술 분야의 두 업계 리더를 통합하게 돼 매우 기쁘다. 두 회사 모두 기술 혁신, 신뢰성, 고객 수요 충족에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는 두 기업들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공동 역량 내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엣지 오토노미의 드론군, 에는 스토커 시리즈와 펭귄 시리즈가 포함된다. 이 회사는 자사 기술을 내구성, 장거리 정찰 임무에 맞게 최적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는 시간에 민감한 작업에 이 시스템을 신속히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샌루이스 오비스포에 본사를 둔 엣지 오토노미는 전 세계에 6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 전역에 26만 5천 제곱피트, 24,619m, 27,447평가 넘는 제조 및 생산 역량을 갖춘 이 회사는 실제 임무 요구사항에 기반해 입증된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엣지 오토노미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억 2,200만 달러, 약 3,185억 원, 위 매출과 7,200만 달러, 약 1,030억 원, 위 조정된 이자 세금 감가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차감 전 순이익을 달성했다. 레드와이어가 완전 소유하는 자회사 설립. 레드와이어는 엣지 오토노미를 무부채, 무연금 기준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관례적인 운전자본, 현금 및 부채 조정의 대상이 된다. 레드와이어는 지난 17일에 종료된 30거래일 동안 뉴욕 증시의 거래량 가중 평균 거래 가격이 15.07달러인 것을 기준으로 현금 1억 5천만 달러, 약 2,150억 원, 와 보통주 7억 7,500만 달러, 약 1조 1,114억 원, 어치를 사용해 합병 대가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합병 후 엣지 오토노미와 그 자회사는 레드와이어의 완전 소유 자회사가 된다. 두 회사는 이번 거래가 종결되자마자 레드와이어의 매출, 조정된 EBITDA 및 자유현금 흐름에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드와이어는 올해 12월 31일에 끝나는 12개월 동안 통합회사의 연간 매출이 5억 3,500만 달러, 약 7,6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